네, 안녕하세요. 7참 좋은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11월 19일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제안 내용이 중개업과는 크게 관련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좀 관심사 아니기도 하고 대부분 부동산이랑 또 아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이제 지하철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지하철까지 이동하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이 법률 개정 제한된 이런 사례처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거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부동산에 줄 수 있을지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률안을 발의한 사람은 의원이 총 11명이 발의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무분별한 도로 주행, 불법 주차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진짜 안전모까지 잘 착용하고 혼자서 운전하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저도 제가 봤을 때 안전모도 쓰지 않고 한 2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쩐 경우에는 차 도를 달리면서 자동차들은 빨간불에 정지를 했는데 오히려 전동 킥보드는 그 빨간불의 위험성을 모르는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그냥 직진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불법 주차 요거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연령대가 좀 많고 그렇다고 또 젊은 분들만 꼭 아무데나 주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이것을 이용하신 경우에 사용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그냥 아무데나 그냥 눕혀놓거나 그냥 길 한복판에 이면도로에 두거나 하며 저번에 제가 봤을 때에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 쪽에다가 이거를 눕혀놓으신 분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차량을 주행하시는 분이 이걸 통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보였었는데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인형 이동장치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대폭 하향 조정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럼 하향 조정이면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이냐면 지금은 개인용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25km로 정하고 있는데 이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10km로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10km면은 상당히 느린 속도거든요. 물론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는 빠를 수가 있지만 사람들이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좀 더 빠른 시간에 좀 더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건데 이거를 10km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실익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들의 매출에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동 킥보드, 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해서 지하철까지 이동하시는 그런 실사용자들의 불편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보도 통행 시에는 6km 이하로 제한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 보도블록 쪽에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시는 분들은 시속 6km 이하로 운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아마도 과태료나 뭐 벌금이나 어떤 걸 부과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책임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에게 관리 책임을 강화시켜서 대여된 장비가 정차, 주차 금지 장소에 방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적절하지 못한 사용 방식으로 인해서 대여 사업자가 관리 책임을 질 수 있는 리스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 납부해야 될 뭐 벌금과 과태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대여 사업자는 대여 사업자가 정한 규칙과 약관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아마 사전 이거를 빌릴 때 동의를 받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자신들에게 그 피해가 많이 오지 않게끔 아마 규약이나 약관으로 아마 정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장치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되고 또 그것을 빌려야 되며 그것을 보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동차를 주행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고 또 그 시설을 안전한 장소에 정해진 장소에 둬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게 될 요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에게는 반발이 예상이 되고요. 또한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한테도 좀 불편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속도를 25km 속도에서 10km로 줄인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6km로 달리게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싶은 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요. 하지만 일반 국민, 보행하는 국민과 운전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법안이 제출되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부동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다 보면은 역 근처에서 2km, 1km 떨어져 있어 거주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환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제 이용하셔서 출퇴근을 하게 되어서 조금 더 집값이 완전한 역세권은 아니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지하철까지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 덕분에 집값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안 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어떤 아파트가 역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이용해서 지하철 인근에 주차를 하고 출퇴근을 하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그런 집을 찾으시는 분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지하철에서 좀 멀리 떨어진 이제 주택이 있는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버스와 같은 환승할 수 있는 어떤 교통수단이 조금 미흡한 곳이라면 조금 가격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열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7참 좋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